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봄입니다. 그쵸, 그러네요. 요즘 저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제 눈에는 온통 도로가에 버려진 쓰레기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양버터는 어떤 게 눈에 보여요? 전 요즘에 회밖에 아, 회? 회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오. 근데 이제 인천 하면은 네, 떠오르는 곳이 바로 소래포구잖아요. 소래포구 맞아요. 근데 또 소래포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는 네. 좀 더럽다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런 게 사실인 건지 네. 아니면 뭐 그냥 흙탕물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해졌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비가 내리면 육상에서 이 빗물을 따라서 쓰레기가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봄이 되면 이제 강화 주변에서 주로 이제 새우를 잡아요.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네. 배들이 이제 조업을 안 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 조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새우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이 어선에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새우를.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새우 반, 비닐 반. 새우 반 비닐 반. 그렇죠. 새우 반, 비닐 반.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이제 물고기 반, 쓰레기 반. 실제로 쓰레기 안에서 물고기를 선별을 해야 되는 어업인들의 고충.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인천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고기를 잡는 거에 플러스 네. 쓰레기를 선별해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노동까지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네. 썰물 때 이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물속에 있는 시간 2시간 이렇게 올려서 비닐을 그 안에서 선별하는데 4시간 최소 4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4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시간보다 물고기와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더 2배 이상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올렸을 때 네. 배 위에서 이렇게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하고 비닐을 선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적어도 4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물을 이제 쭉 올리잖아요. 그러면 쏟아야 될 거 아니야. 쏟으면서 거기 막 섞여 있으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강화 주변에 배들에는 뭐가 있냐면 선풍기가 달려 있어요. 선풍기요? 네. 그게 왜냐면 채를 치는 거지 이렇게. 막 채를 쳐가지고 거기에 좀 비닐 좀 가볍겠죠? 날아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좀 무게가 좀 있는 새우는 거기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조금 날아간 것들을 모아서 예전에 버렸지만 이젠 수매하는 방식으로 비닐도 사주거든요. 버리면 더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따로 모으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우는 따로 모아서 이제 망 같은 데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러면 거기 1차로 배에 선별했지만 비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물로 헹구고 뭐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렇게 2번, 3번 집에 가져가서도 더 선별하는 과정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새우가 유통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는 아직 안 해봤지만 우리가 새우, 젓갈 많이 담그잖아요. 네. 거기에 비닐이 없을까? 겁나요. 그걸 조사하기에 겁나. 저라고도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조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강화에서 잡히는 새우가 건강한 건지 위험하진 않은 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보기에는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이 건강에 비닐 쓰레기가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새우를 먹지 말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냐 그건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조사하는 게 우선인 거고 그거가 이제 건강에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도 조사를 해야겠죠. 지금 현재 이제 2년째 인하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보통 지금까지는 장마철만 되면 비 많이 내리면 육상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와서 뭐 댐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인천 앞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장마철이 아닌 평상시에도 물속으로 상당히 많은 비닐이 떠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몇 년 전부터 알려져서 그 조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방금까지는 새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새우 말고도 그냥 물고기라든지 이미지 속에서는 거북이. 네, 예. 물개, 네. 상갱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다. 왜냐면 그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거북이나 얘네들이 비닐 있잖아요. 비닐. 네. 공다리. 그러니까 먹이로 착각해서 먹는 거지. 근데 비닐이 소화가 될까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거북이라든가 이런 죽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사체를 이제 열어보면 그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많은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 죽은 새 배를 보니까 플라스틱 조각이 100몇 개가 나왔다, 이런 해외 토픽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해외 토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천 앞바다 똑같아요. 인천 앞바다 연평도에 가면 구지도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섬은 예전부터 멸종위기 새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로 수만 마리의 갈매기, 그 다음에 또 수백 마리의 저새와 노란부리 백로들이 거기서 번식을 하거든. 근데 이 둥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을 낳으려면. 이 둥지 재료가 예전에는 자연에 원래 존재했던 것들인데 요즘은 쓰레기, 밧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둥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 인천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통 뭐냐면 둥지를 만들 때 부리로다가 이렇게 물어서 가서 만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뱃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인천에서도, 뭐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 비닐 플라스틱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을까요? 바다에 한 번쯤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하얀색 스티로폼. 이게 스티로폼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는 부표, 이게 가벼우니까 그물을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알려주는 부표의 역할을 하는. 근데 이게 강풍이 불면 이게 그물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떨어져 다니다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죠. 지금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좀 받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얘기 돌아가면 이 스티로폼이 어쨌든 바다에서 어민들이 부표로 쓰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코로나 이후로, 뭐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녹으면 안 되는 것들, 상태를 좀 보관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스티로폼 박스에 보내죠. 네. 이 스티로폼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쪼개져요. 그렇죠. 그래서 육상에서 내려온 스티로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발생한 스티로폼, 이 해안가에 하얀색 띠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스티로폼 문제가 심각하고, 실제로 이제 단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스티로폼을 양식장부터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걸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포장재로의 이 스티로폼은 여전히 규제가 아직 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스티로폼 문제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플로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플로깅을 할 때 이런 큰 채반을 가져가시길래 네. 그냥 쓰레기면 죽고 이렇게 넣으면 끝나는 그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모래를 가득 담아서 네. 이렇게 쳐내면은 스티로폼만 남아있는 맞아요. 그런 활용을 위해서 채반을 가져가신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래를 떠다가 한없 떠다가 물에 딱 띄워보면 가벼운 스티로폼물에 뜨겠죠. 뭐 그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채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육지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심해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줍깅할 때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예전에 뭐 그런 거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담배꽁초가 실제로 쓰레기 문제에 심각하다라고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결국 도시에서 우리가 담배를 피고 막 버리는 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 안 피죠? 네, 저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군요. 네.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중에 담배꽁초 필터가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거는 안버터가 좀 더 정말 궁금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뭐 해양 쓰레기, 인천 앞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해소가 됐어요? 네, 많이 해소가 되었고, 네. 또 얼마나 이 오염이 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쓰레기들이 오점하고 있는지도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인천 앞바다의 먼 바다는 한 10년 전에는 10개 중에 해안에서 페트를 주시면 10개 중에 한 6개, 7개 정도가 중국 글씨가 써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요즘은 100개를 주시면 그 중에 95개 이상이 중국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95% 이상이 먼 바다, 외곽섬들은 페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발 쓰레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구미나의 5번째 인천 앞바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